네, 지금까지 벽시학교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벽시학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들 주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벽시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잖아요. 인가 받지 않았는데 졸업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이 나오나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건 현행법상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학 유예를 했거나 취학 후 장기 결석을 하면은 정원의 관리 대상이라고 돼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초등학력 인정 검정고시는 만 12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나이 제한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벽시학교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아이들이 검정고시 다 잘 통과하더라고요, 그죠? 그럼요. 네. 네. 그럼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 잘 가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대학 간다 이런 게 뭐 일반적인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사실 법시를 졸업하면 일반 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배움을 찾아서 다양하게 배우는 친구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대안학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다른 대안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애들마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듯이 그 이후에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도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는 대학 말고 더 좋은 경험과 배움의 공간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대학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벽시학교에서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를 사용해서 배우죠? 벽시에는 교과서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배움 씨앗이라고 각 학년에 맞는 목표와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그 담당 선생님께서 교과와 아이들 특성을 고려해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구성을 하시고요. 사실 교사 혼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벽시에서도 학기 시작 전이나 그 학기 끝날 때 교사회가 함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안학교 보통 사교육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벽시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보통 모든 교육은 벽시에서는 학교과정, 가정학교, 그리고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교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교사는 교사에서 논의한 후 부모님께 다시 알려드리고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 교사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교육을 근데 하지 않는 것이 벽시학교 학부모 의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영어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벽시에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하죠? 저희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을 충분히 잘 익히고 나서 6학년부터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외국어도 그때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들 처음 입학해서 같이 쭉 자라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편입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적응을 잘 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지내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들은 항상 잘 지내잖아요. 그래도 사실 저학년 때 편입하는 경우가 고학년 때 편입하는 경우보다는 적응하기 쉬운 거는 사실이죠. 사실 그 반 친구들은 이미 몇 년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일반 학교랑 벽시학교의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시에서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토론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기지 않고 먹으려는 문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아이들은 유연하죠. 그래서 새 친구를 보면 여기 있던 아이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 아이도 이 벽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데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아이들은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정말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만 하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벽시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생활에 필요한 배움부터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배움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깨우쳐요. 하고 싶은 배움을 계획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필요한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함께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책임이 많이 주어진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찾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도전들을 등 떠밀어서 하면서 응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 너머에 있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보람쌤이 등 잘 떠주시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학교에 잘 못 가는 경우 많은데요. 벽시학교에서도 아이들 학교 오기 참 힘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로 큰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벽시에서는 되게 소중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 저희 뭐 같이 손잡고 식목상하는 거, 또는 같이 동기종기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지금은 안전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좀 거리두기도 하고 서로 묵식하면서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진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도 있지만 정말 소중하게 같이 일상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살면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만나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우 심각했던 어떤 기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만나서 마스크 쓰고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배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 학교는 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반에 10명에서 많으면 13, 14, 15까지 이 정도의 규모로 사실 지내기 때문에 반 인원이 소규모이고 원래부터 학교 전체 인원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자체도 저희 큰 건물 안에 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넓은 공간 안에 건물이 나눠져서 있고 또 아이들은 교실에 나가면 바로 밖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환기도 훨씬 잘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이 주는 또 안전함을 가지고 대면해서 아이들이 만나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은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서로 안전하게 함께 지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 모두 안전하게 잘 학교에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쭉 만나서 공부하는 배움을 더 소중하게 느끼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에게 묻는 질문이었고요. 이제는 그 졸업생 채영이한테 질문을 보냈는데 영상보다는 자기가 글로 대답하는 게 더 마음이 잘 전달될 것 같다면서 서면으로 그렇게 보내줬어요. 채영이랑 제주도에서 1년을 이렇게 동고동락하시고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성인으로서 절친으로 지내시는 윤재한 선생님께서 채영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읽어주실 거예요.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채영이랑 같이 찍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딸이냐고 절친으로 절친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요. 네, 그러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채영이 선생님께서 대신 답변을 네, 자, 네. 채영이에요. 뾰로롱. 채영이 느낌을 잘 살려서 네. 부탁드립니다. 졸업하고 뭘 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2015년도에 벽시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에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에 입학해서 2년 과정을 마치고 지금 2년째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다양한 마을 활동을 했고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며 지냅니다. 네. 채영이가 네. 벽시학교 다닐 때 나의 학교 생활을 돌아본다면 좋은 기억으로는 나답게 잘 뛰어놀았던 것이고 사소하게 추억할 일들은 많지만 너무 개인적이기에 생략하고 벽시학교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9학년 때 제주도에서 10개월 살았던 일입니다. 그 전 8년은 제주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9년째에 꽃을 피웠다고 느껴집니다. 치열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속에서 내내 보호막을 벗어도 괜찮은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 허물을 벗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면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 최고의 해로 생각했어요. 저 이거 지금 처음 받아서 읽는 거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소금이 올라와가지고. 네, 좋네요. 네. 학교 다니고 있을 때 혹시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사회 나가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 없었는지 들려주세요. 많이 받아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만이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안학교 다니면서 대학 진학을 잘 할 수 있는지 걱정했니? 아니면 대학교를 안 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었니? 이 두 가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우선 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학 진학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셔서 그런지 저는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관해서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고 중학생이 되어 진로 수업을 하면서 졸업하면 뭘 할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대한 불안이라고 한다면 역시 제 세상의 전부이던 벽시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두려움과 경험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가장 힘들었던 건 벽시라는 세상과 다른 사회를 경험하며 외로움이 컸습니다. 네. 지금 나에게 벽시 학교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한때 벽시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소중했어요.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졸업하지 못하고 벽시의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벽시가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벽시를 졸업한 후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으며 지금의 내가 되었기에 이제는 벽시에서 받은 영향만을 말하기 어려워요. 다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 언제든 환대받을 수 있는 곳 어딘가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채영이가 감동. 네, 소름이. 채영이한테 감사하고요. 또 다른 졸업생 승찬이가 보내준 답변은 영상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3 때 졸업과정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생활을 했고요. 이제 풍물패 연습생 생활을 이제 2년에서 3년 동안 했고, 이제 올해는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도 풍물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 또는 재작년부터 이제 점점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열심히 했던 그 재미있었던 마음이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제 나이대 또래 애들과 실력을 비교해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비교에서 오는 좀 약간 스트레스,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만두게 되었고요. 이제 올해는 또 다른 진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공부랑 네, 놀기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재미있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피구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뭐 반 청소를 일찍 끝내고 이제 피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이제 형 누나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다 같이 피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때 네, 피구에 빠져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학교에 다녔을 때는 아직 뭐 초등, 그리고 중학생 나이였을 때라 좀 어렸죠? 그래가지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생활하기 바빠가지고. 네, 그래 오히려 그런 고민들은 좀 고등학생 되고 또 성인이 되면서 더 하게 되지 않았나. 왜냐면 미래에 대한 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연관되면서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벽시학교에 있었을 때는 좀 막 애니어그램 막 이런 거에서 좀 자신의 내면 찾기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좀 약간 짜증나고 귀찮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커가고 이제 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게 좀 하나둘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으로는 뭐 내 입장만 얘기하지 말자. 반대로 또 무조건적인 이해와 공감은 안 좋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걔 막상 또 표현으로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좀 공부를 시키셨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네, 요즘에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벽시야 학교 가자! 안녕하세요. 벽시학교 5학년 유태용 엄마 오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맵시학교 2학년 김지호 엄마 김주희입니다. 네, 저희가 왜 만났을까요? 네,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하죠? 네, 2020년 벽시학교 온라인 설명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짧게나마 벽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시 5학년에 다니고 있는 박채민 엄마 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시학교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두 아이의 아빠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학교에서 아빠 부 걸음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못했지만 벽시학교의 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저는 걸음회인 것 같아요. 걸음회는 월에 한 번 벽시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학교의 여러 이야기도 공유하고 토론도 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벽시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부모, 선생님 간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구성원 모두가 교육자, 필교육자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벽시학교는 걸음회를 통해 학교 운영과 학교 대외적인 모든 행사를 모든 학부모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쓰고 있는 책상, 책꽂이, 아이들 교실 앞 데크, 아이들 교실에 걸려있는 선풍기, 아이들 도서관의 책들, 학교 장독대, 아이들 등굣길의 방지턱, 창틀 하나하나, 유리창 하나하나, 계단 하나하나 학부모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그렇게 저희 벽시 학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님 손으로 학교를 가꾸고 돌보면서 함께 학교를 다닙니다. 벽시학교에서는 학부모 활동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네. 그렇다면 김주희 씨는 벽시학교에서 학부모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짧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학부모 활동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등대 활동입니다. 등대. 네. 등대 활동은 자치와 나눔의 따뜻한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촛불들이 바른 먹거리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밥상 계잡이라는 소책자인데요. YMCA 등대 생협 협의회에서 만든 소책자예요. 이런 책자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떤 바른 먹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농부의 마음, 이게 어떤 상자예요? 네, 이게 제철 꾸러미인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노지에서 나는 그때그때마다 수확한 과일과 채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상자에는 어떤 채소가 담겨져 오나요? 그럼 이번 주에 포도. 달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정란, 6알씩 와요, 매주. 감자도 왔고요. 숙주나물하고 두메부추. 이렇게 좋은 음식도 받아서 먹을 수 있고, 음식 조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조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다르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는 생협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집 주위에 같이 사는 촛불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이라서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동네에 적응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모임입니다. 이웃 단위로 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으로 많은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이었습니다. 벽시학교 학부모라면 등대 활동은 꼭 참여하면 좋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예. 벽시학교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죠. 네, 많아요. 아빠들의 모임인 축구 모임도 있고, 농구 모임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밴드도 있고, 네, 콩물도 있고. 통통이라는 장애 인식 개선 동아리, 민들레 잡지 읽기. 저는 벽시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가족 되살이도 있고 벽시 운동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작은 단위인 반모임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속해 있는 가장 통합반에서의 반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활동인데요. 형식은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활 나눔, 그 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학교 생활 듣고, 그 다음에 그 달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 나눔도 그 달에 어떠한 형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수다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활 나눔과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벽시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동체도 있으니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가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것 같고요. 그 공감을 통해서 또 이 더 큰 단위인 가족들살이나 두렁다지기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모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광명 YMCA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다른 단체에서는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광명 YMCA에서는 촛불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명명합니다. 김은선 촛불 이렇게 부르거든요. 명명하거든요. 근데 촛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장 작은 단위의 초를 밝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조금 더 밝히자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YMCA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YMCA 12년도에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아이 이제 유치원 보내면서 활동을 했고요. 보내면서 활동을 해서 촛불들이 모이는 가장 작은 활동인 등대 모임을 시작으로 YMCA 활동을 했고요. 그 YMCA 등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성장이란 단어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안교육을 시작할 때는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대안교육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벽시학교에서 같은 가치를 갖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공부하고 선생님들과 공부하면서 대안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내년이면 저희 아이가 이제 청소년 과정에 들어가는데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더 많이 공부하면서 대안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저는 대안교육을 불안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반대로 그분한테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교 다니면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되려 하거든요. 불안은 이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불안하고 일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않고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나 미래에는 어느 정도에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은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꼭 불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벽시 안에서는 그 불안한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희는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불안한 것이 뭐지? 그러면 왜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는 것을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없어지진 않죠. 내일 무슨 일이 우리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지만 그 불안을 함께 겪으면서 짐을 조금 더 옆에 사람과 이쪽 사람과 좀 더는 과정이 불안도를 낮추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교육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결국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 역시 어떤 길을 걷던 결국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취직을 위한 학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렇게 쌓아 올린 삶이 개인의 행복과 꼭 연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교육 방식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저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맡기고 지켜보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안교육이라는 길을 통해서 부모들도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는 대안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지 않아? 난 편입했잖아. 난 처음부터 벽시 온 거 아니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일반 학교 다니다가 2학년 2학기 때 편입했는데 그 두 가지 교육을 다 경험해봤구나. 일반 학교 있을 때부터 대안학교랑 자연학교 같은 데 되게 관심이 많았고 공교육에 대한 조금 불신이라고나 할까? 그런 좀 나는 대안학교가 공교육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컸어. 너무 선행 위주로 가고 그리고 학교 교과 과목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런 교육 안에 우리 아이를 맡겨놓고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학원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다가 벽시학교를 만나게 됐는데 나는 벽시학교를 처음에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벽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벽시학교를 공부했거든. 그래.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지. 그래서 면접을 잘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에 엄청 벽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풍기가 11대를 설치할 거라는 정보까지 내가 그것까지 꼼꼼히 적어서 그렇게 벽시 면접에 들어왔던 것 같아.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힘든 것도 있고 뭐 후회는 안 했는데 불안함은 항상 갖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태용이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이들은 중간중간에 뭐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다거나 친구들과 싸웠다거나 아니면 숙제가 많다거나 그러면 정말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나 일반 학교 갈래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는데 정말 또 그걸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그냥 그때 순간 짜증이 나서 힘들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은 벽시 학교에서 되게 만족하고 지내고 있고 이제 태용이는 5학년이기 때문에 6, 7, 8학년 청소년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진로 쪽으로 선생님하고도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형 누나들한테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 청소년 과정에 입학할 때 먼저 멘토, 멘티 같은 그런 짝꿍이 있나 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지금 한 2개월 전쯤 여름방학 때 태용이에게 청소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태용이가 청소년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형 누나들을 한 명씩 이렇게 연계해 줬는데 태용이도 그 형하고 만나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얘기했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그 형이 고마더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나 활동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연결이 되려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들은 오랫동안 본인만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다른 삶을 살아온 어른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여러 활동이 강요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벽시학교의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다른 선배 부모님들과 어울리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다들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잘 적응하며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벽시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벽시 공동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하고 저는 제가 느끼기엔 사람하고 관계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벽시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특징 때문에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끈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학부모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 또 반대의 상황도 생기고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아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있고요. 아무 위로 없이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게 저는 제가 느끼기엔 벽시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전 낯가림이 심해서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 저희 아이를 벽시학교에 보냈을 때 저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고 제 아이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제 가족들 이야기를 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 2년을 불편한 마음과 힘든 마음으로 지내다가 한 3년쯤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왔으면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의 속도로 천천히 벽시 공동체에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벽시 학교 선생님들하고는 선생님들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나는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의 그치. 관계가 정말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 그치. 엄마는 엄마, 아빠는 맞아. 아빠 이런 관계였는데 여기 와서 그게 내 관점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선생님과의 소통하는 게 사실 우리 세대에는 되게 그냥 상하적인 입장이거나 선생님한테 항상 전달받는 입장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이런 대안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처음 대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거든. 약간의 그런 어색함. 항상 우리는 선생님한테 전달받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소통하는 구조라서 선생님한테 정말 뭐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뭐 선생님과의 그런 얘기를 정말 그러니까 긴밀하게 할 수 있다는 구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학급당 아이 수도 많고 그리고 그 아이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벽시 학교는 교육 과정 자체가 아이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 맞아. 내가 저번 주에 좀 감동한 사건이 하나 있어. 감동 스토리.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간 학교를 못 나간 적이 있었잖아. 갑자기 휴가가 됐어. 갑자기 휴가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도 금요일에 야 다음 주에 보자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월요일부터 갑자기 휴가가 된 거야. 그래서 2주간 학교를 못 갔었는데 선생님이 2주차에는 우리 학생들의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체부 역할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거를 직접 배달해 주시면서 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갖다 주셨거든. 근데 거기에 편지가 써 있더라고. 앞에 지호야 뭐 코로나 잘 지내니? 그래서 1학기 때 너가 벼루와 그래서 서예 붓글씨 쓰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그걸 못 보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선생님이 붓글씨와 관련된 책을 골라봤어. 이거 읽고 너의 뭐 생각을 얘기해줘.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셨더라고. 그래서 아이 개개인별로 아이와 있었던 일, 또 아이의 상황, 아이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행동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를 항상 염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한 스토리가 있었어. 지호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간 기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학교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항상 우리 쌤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학년 반에서는 선생님들이 산타크로스처럼 집을 방문해서 선물처럼 책을 가져다 주시고 또 친구들의 편지를 전달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집콕 생활 중에 가장 활력을 넣어주었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4, 5학년도 선생님이 오전에 아이들과 전화 통화로 항상 아이들을 살펴주시고 맞아, 챙겨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힘든 건 없는지 그리고 또 뭐 잠깐 조금씩 내줄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챙겨주셔서 아이들도 이제 눈을 뜨면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전화를 드리고 통화도 하고 뭐 자기 집에서의 생활을 챙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많은 학급에 있었더라면 이게 가능할까? 일반 학교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벽시 안에 있는 게 너무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도 더 커지더라고요. 이 시대에 공존하느냐 공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있어도 우리가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었어. 네, 저는 벽시학교 청소년 6학년 천녀석입니다. 네, 저는요 벽시학교 청소년 과정에 다니고 있는 7학년 김동주입니다. 네, 저는요 청소년을 다니고 있는 벽시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6학년 한지성이고요. 네. 저는 청소년 과정에 다니고 있는 6학년 김선호입니다. 저는요 벽시학교 청소년 과정 6학년 김유현입니다. 네, 조금 마음에 들었던 건 자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기 같은 것도 다 밥이나 뭐 설거지, 반 청소까지 다 우리가 하니까 네, 뭔가 그런 게 자치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책임지고 할 게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약간 오히려 다른 일반 학교 같은 애들 보면은 뭔가 제가 똑똑해 보여요. 그것도 있고 좀 약간 저희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 같은 것도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더 잘한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그게 몰라 이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일반 학교에 다른 일반 학교 애들 만났을 때 막 내가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벽시학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게 하는 학교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쉬는 시간도 많고 되게 자치력도 위주로 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신화 같은 것도 좋아해서 신화 모임도 했었고 농구도 배워보고 싶어서 농구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청소년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모임이랑
수업,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수업들이 좋았어요. 농구 모임하고 또 문과 모임인데 면접인데 되게 맨 처음에는 되게 긴장해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고 그래서 더 선생님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청소년 과정에 들어올 때 면접이란 거를 보는데 면접을 좀 너무 빡세게 보는 것도 있고 면접을 볼 때 진짜 선생님들이 좀 혼내듯이 해서 오히려 긴장해서 자신이 좀 갖고 있던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불편하고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학교긴 한데 다른 애들 일단은 일반 학교 애들이 제 동네에 가깝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볼까봐 좀 부담감이 큰데 너무 계단이 많고요. 너무 밭일을 많이 해서 힘들기도 하고 제가 5학년 때 지리산이나 도보 여행 같은 거 가는 것도 좀 힘들긴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올라오기 전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볼 때 조금 원서 쓰고 마무리글 쓰고 같이 얘기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청소년 올라와서 처음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지리산을 갔고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다 털어놔야 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담할 때나 혹은 뭔가 줄로앉기 같은 거를 할 때 털어놔야 되는 게 힘들었어요. 네, 하고 있는 고민은 많이 없어요. 오늘 숙제? 그 다음에 그 정도 딱히 하는 생각 없어요. 딱히 안 해요. 딱히 크게 고민하는 건 없는데 그냥 내일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은 생각도 많이 해요. 아직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는 제 큰 꿈이 있었어요. 뭐 가수가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제주도를 가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학교를 제주도를 가든지 안 가든지 중조를 보고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같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딱히 없기는 한데 옛날에는 제가 소설이나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작가 같은 것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뭐 무언가를 모으거나 하는 것도 좋아해서 기자도 해보고 일방적으로 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공부도 있지만 좀 우리가 스스로 하고 또 서로 알고 하는 이제 배움을 나누는 것도 많이 해서 약간 공부하고 배움의 의미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과정에서 주제 모임이랑 작은 모임을 할 때 저희끼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해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뭔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하고서 그 배우고 싶은 거를 자기가 다 알아보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방법은요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요. 제가
제가 말해주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다르게 배워서 되게 불안하거나 싫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접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더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딱히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요.